안녕하세요 여러분, 썬데이입니다. 요즘 제가 파스텔톤 풍경화 그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번과 같은 재료로 그려볼 거예요. 간단히 재료를 소개하면 미젤로 미션 화이트 클래스 틴트 컬러 17색, 미젤로 미션 화이트 클래스 매트 화이트 대용량으로 사용할 거고요. 종이는 캔손 몽발 300g을 사용할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도자기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붓은 화홍 붓으로 세필붓 3호와 4호, 사선 납작붓 4호 이렇게 사용하고요. 물병과 물 조절을 할 수 있는 휴지,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어요. 엽서 크기의 수채화 종이인데요. 300g 종이로 아주 두툼한 종이에요.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테두리에 붙여줬고요. 팔레트도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둘게요. 오늘 사용할 컬러들을 살펴볼게요. 라벤더와 라일락, 요 두 색으로 배경을 칠할 거고요. 다즐링 블루, 클래식 블루, 레드 그레이, 요 색들로 풍경들을 그려볼 거예요. 이 물감 자체가 파스텔 톤이긴 한데 여기에 화이트를 더 섞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그려주려고 해요. 물감을 넉넉히 덜어 놓을게요. 배경을 칠할 때는 납작붓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물감들이 가득 있죠? 이 물감을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뻑뻑해서 그릴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에 물도 이렇게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세요. 먼저 라벤더와 화이트를 섞은 이걸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물감을 이렇게 넉넉하게 약간 두껍게 발라줄게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스케치 없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스케치를 한번 살짝 붓으로 해보면 한 요 정도의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아래쪽에는 호수를 그려줄 거예요. 이 위쪽으로는 멀리 보이는 이런 산맥을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호수에는 물에 비치는 산의 그림자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앞쪽에는 이렇게 어떤 호수에 이런 식으로 호수에 가까이 걸어가 볼 수 있는 이런 다리 있죠? 이런 다리도 살짝 그려볼 거예요. 이제 이 아래쪽으로 또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래쪽으로 점점 이 분홍빛으로 바뀌도록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물감을 다 섞으면 너무 진해질 것 같아서 물감을 살짝 덜어내고 이렇게 한번 섞어줄게요. 지금 보면 물이 너무 없어서 물감이 잘 섞이지 않죠? 이럴 때 물을 이렇게 듬뿍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훨씬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보이는 이 물감 색깔보다 종이에 칠한 뒤에 마르고 나서 훨씬 더 진해지기 때문에 이 팔레트에서 내가 원하는 색보다 한 단계 더 밝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어떨까 하는데 진행을 그냥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중간에 칠하고요. 살짝 지금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 가운데에
이 연보라색과 분홍색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연보라색 한번 찍어서 이 종이 위에서 섞이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맨 위에는 연보라색으로. 아래쪽도 이 연보라색으로 칠해줄게요. 이 아래쪽으로 좀 더 분홍색으로 다 칠해줄게요. 하면서 중간에 한 번 더 아래쪽도 약간 너무 똑같지 않게 위쪽에는 분홍을 살짝 섞어서 단계를 좀 만들어 볼게요. 한번 칠하고 나서 이렇게 말려보면 사실 조금 얼룩도 있고 약간 얇게 칠해졌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때 이렇게 말리고 나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면 불투명한 완성도가 높은 그라데이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여기에 두 번째로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 진행할 때는 처음에 이 색깔이 어느 정도 어두울지 밝을지 이제 계산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한번 칠했기 때문에 느낌을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더 이 윗부분은 조금 더 진한 톤이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투명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종이색이 다 가려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물감을 좀 더 두껍게 올려볼 거예요.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라벤더색 조금 더 넣고요. 그대로 아까 사용했던 색에 이렇게 섞어줄게요. 아까 사용한 요렇게 나오는 색이죠. 요 색보다 한 톤 더 진한 톤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맨 윗부분에 칠해줄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칠할 때는 아직 물기가 촉촉한 상태라 이렇게 좀 밝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르면서 훨씬 진해진답니다. 아래쪽도 맨 아래쪽은 조금 진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붓을 씻고 바로 이 부분을 이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다른 부분들의 색을 다 올린 뒤에 나중에 이렇게 물기가 있는 이 붓으로 연결시켜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불투명하게 다시 한번 칠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분홍 느낌이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덜어놓은 분홍색을 조금 더 넣어보고요. 아까보다 제가 보면은 물을 조금 더 적게 썼어요. 불투명하게 칠해줘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물을 조금 적게. 하지만 또 물이 너무 적으면 거칠게 칠해지겠죠? 그래서 이 적당한 농도를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부분 칠해볼게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 두 색을 살짝 섞어서 이 정도로 두 색이 섞였죠? 색으로 이렇게 칠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색, 그 다음 중간 색, 그리고 가운데 색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5개의 줄이 그어진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서 그라데이션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붓을 먼저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 휴지에 약간 이렇게 물기를 덜어내요. 물기가 근데 약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손에 묻는 거 보시면 보이시죠? 물기가 있는 상태로 이 부분부터 해볼까요? 이 가운데 경계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붓에 이제 물감이 많이 묻으니까 다시 한번 붓을 물로 닦아주고 여기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선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으면 저처럼 이렇게 세로로 터치를 넣고 다시 한번 문질러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진한 색깔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칠해줄게요. 고요. 이 부분도 물을 묻힌 붓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배경까지 그려봤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풍경화 그림에서 그라데이션 기법은 거의 항상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기법은 꼭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앞쪽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호수의 그 풍경을 그려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골라놨던 색들을 팔레트에 조금씩 옮겨서 덜어 볼게요. 이 파랑은 정말 하늘색 파랑이죠. 다즐링 블루. 이 파랑은 약간 녹색빛이 도는 그런 파랑이에요. 클래식 블루. 이 레드 색상을 이 파랑색들과 섞어주면 남색 또는 보랏빛 그런 깊고 진한 색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얼마큼 섞을지 조금씩 섞어가면서 색을 만들 거라서 이쪽에 짜놓을까요? 아주 따로 조금만 짜놓고 사용을 할게요. 4호붓으로 바꿔서요. 구름부터 그려볼게요. 하얀색 물감에 물을 조금 넉넉히 섞어주세요. 이번에는 약간 반투명하게 그려줄 거예요. 여기에 구름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이렇게 붓터치로 이렇게 붓터치를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제가 붓터치를 이렇게 조금 크고 작고 하게 이렇게 터치를 넣었죠. 그리고 이쪽으로 약간 또 크게 둥글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마르면서 반투명하게 아주 연하게 바뀌죠. 요 정도로 구름을 일단 그려줬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화이트 물감을 진한 농도로 사용해서 이렇게 붓 끝으로 물감을 이렇게 모아주고요. 붓 끝에 묻혀서 이 구름 지금 그려진 거에 이 위쪽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불투명하게 화이트가 칠해지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구름을 그렸고요. 작은 붓 3호 붓으로 바꿔서 이 화이트 물감으로 여기 호수의 경계 부분, 호수의 이 라인을 한번 살짝 이렇게 스케치를 해줄게요. 요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야 되는데 은근히 이게 수평으로 그리기 어렵거든요. 요런 땐 요 마스킹 테이프를 또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수평으로 그리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요. 이렇게 붙일 때 이제 수평으로 붙이셔야 되는데 자를 사용해서 양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저처럼 붓으로 길이를 대략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붙이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일단 붙이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거는 지금 이 밑에 지금 칠한 배경에 물감이 다 저는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거든요. 여러분들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붙이면 나중에 떼어낼 때 종이가 그림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붙인 상태로 아래쪽을 그려주면 아주 정확한 자로 그은 것처럼 이제 그려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제 떼어낼게요. 떼어낼 때 조심해서 이렇게 떼어내주세요. 이제 이 뒤쪽으로 산을 그려줄 건데 연보라색을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묽게 물감을 사용해 줄 거예요. 앞쪽에 있는 먼저 산부터 살짝 스케치를 해놓고 뒤쪽이 겹쳐지는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지도록 해볼게요. 저는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하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길게, 그 다음 다시 좀 높게, 그리고 한 번 더 높게, 요런 정도. 요렇게 그려지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 뒤로 겹쳐지는 산, 이렇게. 요렇게 스케치를 먼저 해줬고요. 지금 요 정도 색깔이 약간 좀 진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거 흰색 살짝 섞어서 조금 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배경에 분홍색이기 때문에 약간 보라색으로 그려줘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치된 산에 이렇게 채우면서 칠해줄게요. 앞쪽에 있는 산은 아까 요거 보라색 여기에다가 요 색빛이 도는 이 파랑을 살짝 섞어서 이렇게 조금 더 남색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칠해줄게요. 가볍게 얇게 칠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겹쳐서 여러 번 이제 칠해야 되기 때문에 물감이 너무 두껍게 올라가 있으면 그 위에 칠할 때 밑색이 녹으면서 그릴 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레드 그레이와 클래식 블루 두 개를 섞어서 약간 진한 남색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묽게 만들어서 사용해 주고요. 물감을 붓 끝에 모아서 이 라인을 잘 따라서 산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칠해 줄게요.
지금 물만 묻힌 이 붓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마른 뒤에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원해 보이는 청남색 같은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파랑에다가 요 라일락색 요걸 섞어서 요렇게 보라색이 만들어지죠. 요 청색에다가 레드 그레이를 살짝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어 볼게요. 요 남색으로 호수에 비치는 산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납작붓으로 바꾸고요. 농도를 아주 연하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지금 많거든요. 이렇게 묽게 사용을 할 거고요. 물결의 경계 부분은 살짝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경계를 남기고 그 바로 아래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치를 넣으면서 이렇게 이어서 쭉 산의 그림자를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묽게 만든 이 상태에서 물이 너무 많지 않도록 휴지에다가 약간 흡수시켜서 덜어내고 이렇게 약간 거칠게 나오죠. 머금고 있는 물감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한 상태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터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이 산이 높으니까 여긴 조금 길게, 이쪽은 조금 짧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여기 거칠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또 붓을 깨끗이 씻은 다음 붓에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고 아주 살짝 제거한 상태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붓에서 물기를 계속 빼면서 이렇게 한 번씩 물에다가 붓을 씻어 주셔야 돼요. 칠해져 있는 이 물감이 이제 붓에 묻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묻어 있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칠하면 이 부분도 이 색하고 같이 섞이기 때문에 한 번씩 붓을 이렇게 깨끗이 씻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터치를 넣듯이 이렇게 붓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호수에 비치는 이런 느낌도 내봤어요. 이 산 부분이 칠한 게 다 말랐는데 산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모양만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이 안쪽에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어떤 굴곡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해주는 터치를 넣어서 산을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빛이 비치면 어느 굴곡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또 밝게 보일 것이고, 그쵸? 그리고 움푹 패인 곳은 또 진해 보일 거예요. 어두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줘 볼게요. 그 어떤 산 기슭 같은 그런 느낌도 이렇게 있겠죠. 지금도 보시면 제가 약간 묽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이 뒤쪽에도 약간 튀어나온 부분들, 울퉁불퉁한 그 산맥의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앞쪽에 다시 아까 칠한 게 중간 톤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밝은 톤을 표현해줘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약간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을 만들고요. 대신에 물감 농도를 진하게 해서 아주 불투명하게 밝게 표현할 거예요. 붓끝만 사용해서 약간 터치를 좀 얇은 터치를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뒤쪽에 있는 이 산이 너무 하얗게 보여서 약간 이 배경보다는 조금 어두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진한 색으로 한번 이렇게 약간 분홍빛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도 이런 어떤 터치들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아래쪽만 너무 어둡죠? 그래서 약간 중간색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아래쪽 이어지는 부분들에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풍경이 그려졌는데 이 부분 이제 화이트 사용해서 약간 은은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흰색을 살짝 끝에 묻히고요. 아주 흰색을 묽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붓에 이렇게 보시면 흰색이 아주 묽게 지금 수채화처럼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지금은 조금 요거보다 지금 휴지에다 제가 이렇게 덜어냈죠? 약간 흰색을 한 번 더 이렇게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아주 흰색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반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다시 색깔이 밑색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산의 그 실루엣 형태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로 한번 말려 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붓 끝에 이 흰색을 좀 많이 묻혀서 지금 보면 이렇게 흰색 많이 묻혔죠? 이 상태로 여기 이 빛나는 이 물 표면에 이 산과 이 호수의 그 경계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빛나는 느낌을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 구름에 제가 이렇게 두 단계로 해준 부분에 약간 요 아래 부분 조금 이 물감을 약간 닦아내면서 약간 반투명하게 이렇게 물감을 닦아내주면 아주 또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쪽도 너무 이렇게 세로로 줄무늬가 좀 심하게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물만 묻힌 또 이 붓으로 가로로 한 번 더 이렇게 펴줄게요. 아주 가볍게 제가 문지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펴주고 다시 세로로 이렇게 터치 느낌을 이렇게 내줄 수 있죠. 요 연보라색하고 요 흰색 살짝 섞어서 여기 경계를 흰색 조금 더 쓸게요. 여기 경계를 살짝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 요 연보라색 아래쪽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칠해주고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터치를 좀 넣어줄게요. 여기 남색이 아래쪽으로 다 좀 많이 번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한 번만 더 아까 사용했던 보라색을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연하긴 한데 이걸로 아래쪽에 이렇게 칠해주고요. 요거 라벤더색으로 이렇게 이어서 칠해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그릴 수 있거든요. 요 시작하는 부분은 살짝 한 번 더 진하게. 너무 진한가요? 약간 또 조금 진해진 것 같죠? 이 무한 반복이네요, 약간.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리고 요 자국 난 부분만 한 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줄게요. 여기까지. 이 정도면 좀 마음에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울퉁불퉁한 그런 굴곡 부분, 이 부분이 약간 너무 딱딱해 보여서 이렇게 물만 묻힌 이 작은 붓으로 살짝 이렇게 녹이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훨씬 자연스럽죠? 근데 또 너무 다 지워버리면 또 밋밋해지니까 이렇게 살짝 어느 부분은 좀 남기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밝은 부분에 너무 없어진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한 번씩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붓으로 이 앞쪽에 다리를 그려볼게요. 화이트 물감 농도를 묽게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붓에서 물감을 덜어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그려줄 건데 중심에 이렇게 양쪽의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스케치를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렇게 그렸죠. 그런 다음에 이 양쪽에서 간격을 똑같이 손톱 하나 정도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한 이쯤까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이 앞쪽에서 본 장면으로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렇게 투시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대칭을 조금 더 잘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 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다리이고요. 이렇게 살짝 터치로만 연하게 지금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줬어요. 말뚝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다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으로 그려줄 건데 아까 만들었던 이 색깔 있죠? 이 지금 클래식 블루와 레드 그레이를 섞어서 이렇게 회색빛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색을 사용을 해줄게요. 작게 그릴 거기 때문에 붓 끝으로 이렇게 물감을 모아서 살짝만 찍어서 사용을 해줄 거고요. 한 요쯤에 말뚝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살짝 이 나무 판자에 이런 틈을 이렇게 스케치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죠? 이렇게 양쪽을 대칭으로 그려줄 거예요. 길이 좁아진 것처럼 이 말뚝도 점점 작아지고 또 간격도 점점 좁아지게 해서 그려줄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요 정도의 간격을 한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절반으로 이렇게 작아진 형태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적당히 대략 맞춰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말뚝까지 그렸고
그 다음 더 멀리.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그릴게요. 아까보다 간격이 좀 더 가까워지고 또 크기는 더 작아지게. 그 다음은 더 작게, 그리고 간격도 더 가까이. 이렇게. 그러다가 이 뒤로 가면은 거의 그냥 겹쳐져서 보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로. 그리고 이 굵기도 굵기지만 또 높이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나무판도 점점점 뒤로 가면 아주 얇게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이렇게 묽게 만든 이 화이트를 사용할 거고요. 이 지금 말뚝에 그 윗부분은 이렇게 빛을 받겠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윗부분만 밝은 면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좀 더 물감의 양을 많이 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화이트가 보이도록 해서 밝은 톤의 또 단계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 선 그은 거는 너무 진해서 사실 너무 눈에 튀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덮어주고요. 한 번 더 밝은 색으로, 지금 회색으로 거의 보이기 때문에 밝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줄무늬 터치를 이렇게 더 넣어줄게요. 이거를 칸을 다 채워서 쭉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드문드문 터치를 넣어서 밝은 부분과 중간 톤 부분, 어두운 톤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회색이 약간 섞인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틈 사이 부분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한 번 더 진한 색으로 몇 군데에만 이렇게 어두운 톤을 살짝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아주 하얀색으로 밝은 톤을 이렇게 넣어서 약간의 지그재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렬로 쭉 가지 않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보랏빛 풍경을 완성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